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이제 2010년도 7급 경제학 문제풀이입니다. 자, 1번을 본다면 여기서 신성장이론, 이 신성장이론이라는 것은 이것이 내생적 성장이론을 말하는 거죠. 이 내생적 성장이론, 신성장이론이라고 일컫는 내생적 성장이론은 그전에 봤던 솔로우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솔로우 모형은 바로 이제 수학 체감 법칙,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에,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내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수학 체감 법칙 때문에 이것은 후진국,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국과 빈국이죠. 빈국과 부국의 어떤 격차가 수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렴 과세를 성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 체감의 법칙 때문에 또한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이 저축률이 상승하더라도 저축률이 상승한 그만큼의 어떤 바로 수준 효과만 발생하는 거지, 이것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성장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솔로 모형이라면, 그렇다면 이제 신성장 이론은요, 이것은 수학 체감을 이걸 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체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학이 일정하거나 수학이 체증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y = ak 모형이에요. ak. 자, y = ak가 되면 이제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학이 일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학이 체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인적 자본 모형입니다. 인적 자본. 그러니까 실물 자본만 본다면 이것은 실물 자본 본다면 수학이 체감하겠지만, 인적 자본까지 본다면 우리가 이것이 수학이 체감하지 않는다. 자, 그러므로 이 과정에서 수학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분국과 비국의 격차가 수렴하는 게 아니라 바로 빈국과 부국의 격차가 점점 심화된다. 수학 체감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저축률 상승만으로도 이것도 성장 효과가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이론의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다면 부국과 빈국 사이에 성장률 수렴 현상이 강해진다. 이게 틀렸죠. 다음 중 옳지 않은 건데, 수렴 현상이 강해진다가 아니라 수렴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격차 심해지는 거니까 수렴 현상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1번이 맞지 않습니다. 저축률의 상승이 영구적으로 경제 성장을 높일 수 있다. 성장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얘는 없지만 얘는 있다. 수학 체감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본 이외에 인적 자본도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1번이 틀렸고 나머지 다 맞는 답이 되어주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은 것은, 탄력성이 1보다 크면, 자, 이것도 우리가 2009년도도 나왔는데, 탄력성이 1보다 크면 그때 가격이 하락하면 수량이 증가하겠죠. 근데 탄력도가 1보다 크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하락하면 얘가 20% 증가된다 했을 때 탄력도가 2가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락률보다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총지출액, 생산자 총수입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서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맞죠. 두 번째, 가격 탄력성은 어떤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만큼 변하는지 나타내는 척도이다. 맞죠. 이것도 가격 탄력도라는 것은 바로 가격 변화율분의 수량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대체가 많을수록 큰 값을 갖는다. 우린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탄력도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체수예요. 우리가 탄력적인 것은 대체수가 많거나, 또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사치되거나 소득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거나, 또한 우리가 측정 기간이 긴 거, 이런 것이 탄력적이죠. 그러므로 바로 3번도 탄력도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중요한 대체수가 많을수록 큰 값을 갖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음에 4번 어떻게 했냐? 4번은 탄력도가 1보다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력도가 1보다 작으니까 가격이 상승한다. 탄력도가 1보다 작을 때 바로 가격이 오르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은 줄어들죠. 탄력도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5%뿐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보니까
이것이 더 크죠. 10%일 때 수량이 5%뿐이 줄지 않기 때문에 상승률이 크기 때문에 이때 소비자 지출액도 얘도 증가되죠.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하락할 때 총수입이 증가되지만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상승할 때 총수입이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 가격이 상승에 따라 소비자 지출은 감소한다. 이게 틀렸죠. 그래서 2번은 네 번째가 틀린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국제통화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국제통화제도는 그 밑에 보다시피 우리가 그전 1944년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 이전에는 근본위 제도는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944년도 이루어진 바로 브레튼 우드 체제는 조정이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예요.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그리고 1970년도 킹슨 체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변동환율 제도를 우리가 묵인하는 거죠. 변동환율 제도를 그래서 독자적인 환율 제도를 선택할 재량권을 부여한다. 현재가 이제 킹슨 체제인데 어떤 날은 고정환율 제도, 어떤 날은 변동환율 제도를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에 따라서 3번을 읽어본다면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옳지 않은 것은 세 번째 본다면 브레튼 우드 체제는 달러화를 기초통화로 하는 변동환율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게 틀렸죠. 조정 가능한 고정환율 제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인 변동환율 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은 바로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모두 맞는 것으로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네 번째 정상제에 대한 무차별 곡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곡선이죠. 동일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곡선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무차별 곡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성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무차별 곡선의 정의 자체는 기억이 소비자에게 같은 수준의 효용을 준 상품 묶음을 집합을 그림을 나타내는 것이다. 맞고 원점에서 멀수록 더 큰 효용을 나타낸다. 맞죠? 다음에 기수역 효용 개념을 입각하여 소비자 선택을 분석한 겁니다. 이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기수역이 아니라 기수역이라는 것은 효용이 크게 나타내는데 순서만을 나타내는 서수역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먼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무차별 곡선이 바깥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바로 더 만족감이 크다는 것이 만족감이 얼만큼 큰다. 그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없는 기수역이 아니라 서수역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디귿이 틀렸죠. 디귿이 틀렸으니까 기역, 니은, 리을이 맞는 답이 3번으로 우리가 확정되는 겁니다. 효율성 임금 가설. 효율성 임금 가설도 이것도 이제 거시에서 주로 나와주는 건데 효율성 임금 가설은 이것은 바로 세켄지 학파. 세켄지 학파의 바로 임금 경직성 이론 중에 있어요. 임금이 경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효율성 임금이라는 것은 바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임금을 주는 건데 결국 이 경성 이론 중에서 임금 경성인데 이것이 그냥 임금이 아니라 이것은 실질 임금입니다. 실질 임금. 이걸 알아요. 실질 임금 경성이다. 이것이 중요하죠. 실질 임금 경성. 그리고 이 세고조 학파의 이것이 효율성 임금 이론은 균형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비자발적 실업을 양성하고 그리고 두 번째 결국 시장 균형보다 높기 때문에 물가가 변한다고 임금이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경직이다. 경직. 그러므로 바로 효율성 임금 이론은 실질 임금이고 그 다음에 비자발적 실업을 양성시키고 경직이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세켄지 학파의 효율성 임금 이론의 주된 원리예요. 그러므로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노동의 한계 생산성과 명목임금이 같아진다 해서 명목임금에 가는 게 아니라 실질임금이라는 것만 알더라도 기억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뭐죠? 니은은 비자발적 실업을 설명하고 있다. 맞죠? 디귿은 또 명목임금이 크게 결정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명목임금이 아니라 실질임금에 관한 거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어요. 다음에 그럼에 따라서 리을번이 맞죠? 노동의 생산성은 실질임금에 좌우된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는 답이 2번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임금은 실질임금 경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